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슈 포커싱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가슴 아픈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취업이 어렵죠. 그리고 한번 취업했다고 해서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족하기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표현하는 신조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20대 이태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각한 취업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태백은 뭐냐면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20대 태반이 자, 일정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고요. 그것도 20대만 이럴까요? 자, 40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오정 하면 그냥 아유 귀가 안 들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45세가 되면 정년이라는 말을 줄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기 퇴출될 수 있는 40대 직장인들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선생님 주변이나 선배들을 봐도 회사에 보통 선생님 동기들을 보면 20대 후반에 좀 이제 그 금융권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연락되는 친구들을 보면요, 그 중에 한 20명이라면 지금 남아있는 그 똑같은 회사에 남아있는 친구가 두세 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45, 옛날에는 정년이 막 55세, 60세 이랬지만 지금은 45세가 되면 정년.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불안정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자, 5, 6도. 섬 이름이 아닙니다. 만약에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이라는 의미예요. 참, 그래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내몰리는 직장인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돼서 결국 56세 그러면 임원급 이상 아니면 거의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걸 좀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또 일종의 신조어, 한때 좀 그 신문 지면을 채우던 말들이었는데, 자, 그거 외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쓰이는 표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일컫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니트족입니다. 자, 교육을 받지도, 그리고 고용되지도, 훈련을 받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 다니지 않고요. 그리고 직업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을 포기해버린 청년 무직자들을 우리가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거예요. 청년들이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자신이 어떤 관련된 어떤 그 기술이 또는 그 분야가 취업이 어렵다면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포기하고 아예 그리고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니트족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 1년, 2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아예 암울한 경제 상황 하에서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요, 일본은 몇백만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거의 100만에 육박한다고 봅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니트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프리터족이 있습니다. 자, 이 용어도 실제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자유와 아르바이터의 합성어예요. 결국 뭐냐면 어떤 정규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규직, 잡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장기 취업난에 결국 프리토적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는 거야. 정규직 잡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생계는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뭐 5일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또는 3일 아르바이트 하고 나머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에이, 정규직 가봤자 일만 힘들고 돈도 많이 못 받잖아. 그리고 불안정하잖아. 나는 그냥 3일 아르바이트 하고 나머지 4일은 3일치 일당으로 생활할 거야. 또 3일 아르바이트 하고 이런 식으로 용돈벌이라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아르바이트가 이제는 직업이 되어버린 현상을 보통 우리가 프리터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제자들 중에도 봤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한 거야. 근데 취업이 안 돼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던 데서 제안이 와요. 이 아르바이트 하던 일을 그냥 우리 그 매장에 정규직으로 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면서
근데 계속 그 잡은 아르바이트직으로 가는 거지. 정규직으로 어떤 이름만 그냥 계속 1년 내내 해줘 이렇게 하지만 결국 아르바이트인데 결국 이제는 아르바이트가 직업이 되어버리는 현상, 이걸 우리가 프리터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캥거루족입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독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어요. 60대, 70대가 됐는데 취업이 어려우니까 독립을 안 하고 부모님 집에 계속 얹혀서 부모님이 계속 아침, 점심, 저녁 해 먹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결혼을 했어. 그럼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집을 구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애를 가지면 애를 누가 봐줘? 일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혼 후 주택 비용 부담 그리고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신캥거루족까지 등장하고 있죠. 결국 이런 모든 현상들은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좀 안 좋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 표현까지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표현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또 이런 표현도 한번 다뤄볼게요. 이것도 일본에서 이슈가 됐던 건데요. 이런 캥거루족을 조금 비하하는 표현으로 패러사이트족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이건 좀 더 심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는 성인들입니다. 그거 뭐냐면 일을 하는 거야. 월급 받아. 근데 부모님 안 드리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님 돈으로 밥도 먹고 잠도 다 자고 하면서 결국 자기만 즐기는 거죠. 부담이 없으니까 집을 구할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나이 든 부모의 노후는 물론 본인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패러사이트족이라고 하고요.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아주 사회 문제로 심각한 문제였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패러사이트족의 등장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우울한 표현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선생님과 같이 끝까지 수능까지 달려가는 이유도 이런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출발선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을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경제를 배우니까. 그래서 좀 더 노력하시고요. 반드시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선생님이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생님 어머니가 잔소리가 너무너무 심하세요. 너무 심하셔서, 선생님 나이가 지금도 어머니 집에 이제 가면, 선생님 어머니가 지금도 잔소리 하시는 게, 양말 뒤집어 벗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선생님은 양말 뒤집어 벗으려고 결혼했어요. 다행히 아내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는데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선생님 부모님도 다 6.25 때 이제 막 대여섯 살 이러셔가지고 어렵게 사셔서 대학은 아예 못 다니셨고 그런 분들인데 선생님이 그 어릴 때는 그 잔소리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잔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였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너무너무 싫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를 겪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힘든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자신이 살아봤더니 그때 조금 더 할 걸 이런 후회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또 살아보니까 노력을 배신하는 결과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도 없더라. 그리고 선생님도 살아보니까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가서 20대를 열심히 사는 것도 재밌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자꾸 이제 선생님이 좀 감정이 북받쳐서 자꾸 살아보니까라는 표현을 쓰네요. 왜냐면 이게 라떼식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이 뭐냐면 원하는 대학 남들이 말하는 인류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대, 30대 때 인류 대학을 못 가도 20대, 30대 때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서 40대, 50대의 여유로움이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노후까지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가더라도 20대, 30대를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40대 이후에 어떤 여유로운 중년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좀 여유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화이팅! 아셨죠? 괜히 좀 느낌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 같아서 좀 그런데요.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다룬 신조어들, 좀 우울한 용어들이지만 살펴봤고요.